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필리핀에서 8월 16일부터 8월 22일까지의 주요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분야에서 중요한 사건들이 많이 일어났으며 또한 주 필리핀 한국 대사관에서 교민들을 위해 발표한 중요한 공지 사항들도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치 분야에서는 필리핀의 두 주요 정치 가문인 마르코스와 두테르테 가문 간의 갈등이 크게 부각되었습니다. 8월 18일 필리핀 상원에서는 전 경찰청장 론달 바토델라 로사가 마약 문제와 관련해 국제형사재판소의 조사를 적극적으로 지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델라 로사는 마르코스 정부의 일부 고위 관계자들이 ICC의 조사에 협조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것에 분노를 표하며 이러한 입장은 필리핀의 주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마르코스 대통령과 두테르테 전 대통령 간의 정치적 갈등이 점점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와 함께 8월 20일 필리핀의 주요 정치 정당들이 2025년 중간선거를 대비해 연합을 결성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 연합은 알리안사 파라 사바공 필리피나스라는 이름으로 결성되었으며 다양한 정치 세력이 참여하여 선거에서 강력한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동맹은 필리핀 정치 지형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마르코스 가문과 두테르테 가문 간의 대립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8월 19일에는 필리핀 하원에서 두테르테 전 대통령의 아들인 파올로 두테르테와 그의 측근들이 마약 밀수 사건에 연루되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전 세관 관리가 하원에서 증언하며 이 사건이 필리핀 정치계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은 두테르테 가문의 정치적 입지가 흔들리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끝으로 필리핀의 정치적 논쟁은 마약 문제에 국한되지 않고 국가 전반의 안전과 법치주의에 대한 논의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8월 21일 마르코스 대통령의 지지자들은 필리핀 전역에서 마약과 범죄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들은 마약과의 전쟁에서 희생된 수많은 피해자들을 기억하며 정부가 보다 강력한 법 집행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다음은 경제 분야 소식입니다. 필리핀 경제는 2024년 들어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최근 몇 주간의 데이터는 다소 우려스러운 신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8월 17일 필리핀 중앙은행은 금리 인하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이는 국내 소비를 촉진하고 경제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로 글로벌 경제 둔화로 인한 외부 수요 감소를 상쇄하기 위한 전략입니다. 그러나 BSP는 8월 22일 회의에서 신중한 입장을 취하며 현재의 금리를 유지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두었습니다. 필리핀 경제의 또 다른 이슈는 국내 무역 감소입니다. 8월 18일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필리핀의 국내 무역은 2분기에 14.9% 감소했습니다. 이와 같은 감소는 높은 물가와 금리 상승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되며 필리핀 경제 전반에 걸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정부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대출 프로그램을 마련하며 100억 페소 규모의 대출 지원을 통해 경제 활력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8월 19일에는 필리핀의 경제 성장률이 6%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는 보고서가 발표되었습니다. 그러나 글로벌 경제 둔화와 무역 감소로 인해 이 목표를 달성하는 데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제기되었습니다. 특히 필리핀의 수출 부문이 글로벌 수요 둔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는 필리핀 경제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필리핀 경제의 주요 지표 중 하나인 가계 소비는 여전히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8월 20일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필리핀의 가계 소비는 낮은 인플레이션과 금리 인하에 힘입어 점진적으로 회복되고 있습니다. 필리핀 정부는 이러한 회복세를 지속하기 위해 다양한 경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고용 안정과 물가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회 분야 뉴스입니다. 8월 16일 필리핀 수도 마닐라에서는 폭우로 인한 홍수가 발생하여 많은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마닐라 지역의 수많은 주택이 침수되고 도로가 마비되면서 교통 혼잡이 심각해졌습니다. 필리핀 기상청은 앞으로도 추가적인 비가 예상된다며 시민들에게 주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한 필리핀 사회에서는 최근 들어 불평등 문제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8월 17일 여러 시민단체들은 필리핀 정부가
사회적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특히 교육과 의료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제한된 상황을 지적하며 정부에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요구했습니다. 교육 분야에서도 논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8월 19일 새학년이 시작됨에 따라 필리핀의 교육 시스템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이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특히 교사와 학생들의 안전 문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 교육부는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학생들이 안전하지 않은 환경에서 학업을 이어가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필리핀에서는 사이버 범죄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8월 21일 필리핀 정부는 사이버 범죄에 대한 강력한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 새로운 법안을 추진 중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 법안은 사이버 범죄를 예방하고 처벌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를 포함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필리핀 사회의 안전을 강화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주 필리핀 한국 대사관에서 발표한 주요 공지 사항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대사관에서는 8월 16일부터 8월 22일까지 교민들에게 몇 가지 중요한 안내를 하였습니다. 첫째, 한국 비자 신청센터 개소와 관련된 공지입니다. 대사관은 필리핀 타깃시에 위치한 한국 비자 신청센터가 8월 29일부터 공식적으로 운영을 시작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 센터는 필리핀 내에서 모든 비자 신청과 여권 수령을 담당하게 되며 온라인 예약 없이 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 8월 14일부터 25일까지는 시범 운영 기간으로 이 기간 동안 비자 신청이 이루어졌습니다. 둘째, 대사관은 공휴일 안내를 통해 8월 23일과 8월 26일에 대사관이 휴무에 들어간다고 공지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대사관의 모든 영사 서비스는 중단되며 긴급 상황 발생 시 긴급 연락처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필리핀의 8월 16일부터 8월 22일까지의 주요 뉴스를 전해드렸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각 분야에서 중요한 사건들이 많이 발생한 한 주였으며 주 필리핀 한국 대사관에서도 교민들을 위한 중요한 안내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필리핀의 최신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